이번 챕터는 Thinking the Fun Way, 그래서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너는 얼마나 창의적이니? 알아보기 위해서 매우 간단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보자. 먼저 투부정사가 두 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 투부정사는 try는 to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데 뜻이 다르죠. try to는 노력하다. try ing는 뭐뭐를 시도해보다. 투부정사 목적어죠. 명사적에 명사라는 건 주목보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매우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자. 그래서 그림이 뭐가 있었냐면 곰돌이 두 마리랑 지금 생선, 고등어처럼 생긴 생선이 두 마리가 있는데 곰 두 마리랑 고등어 두 마리를 더해보면 답이 뭐가 될까?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 너는 아마도 생각할 수 있다. 을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죠. 명사절 대세 특징은 뒷문장이 완벽하다. 항상 이 대시 먼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대시 명사절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로서 역할도 하고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도 하고 그 다음 부사절 접속사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타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think 뒤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 하겠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하면 명사절이죠. 너는 아마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질문이 오직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곰 두 마리랑 고등어 두 마리를 더하면 4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가 그래서 박스 밖에서 생각한다는 말이 어떤 고정관념을 깬다면 여기서는 틀 밖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뜻이죠. 어떤 틀 밖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접속부사. 하지만 너가 고정관념을 깨본다면 너는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명사절. 대열의 특징은 동사가 있고 주어가 여기 있죠. More than one answer. 하나 이상의 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면은 곰이 고등어를 먹었다 그랬을 때는 곰둘, 고등어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틀 안에서 생각했을 땐 사이지만 곰이 고등어를 먹었다 두 마리가 될 수도 있고 곰돌이가 찰흙이었고 고등어도 찰흙이다 그러면은 둘이 막 섞어본다. 그럼 결국에는 일이 될 수도 있죠. everyday 매일 너는 직면하게 된다죠. 동사 많은 질문에 many로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쓸 수 있는 명사 많은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의 올바른 답만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접속 부사도 있죠. 하지만 많은 다른 답들이 있을 수 있다. 너의 정답은 어디에 달려있다? 명사절이죠. 의주동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너가 이 질문을 보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여러 시대를 거쳐 라는 뜻이죠. 전치사. 여러 시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완료 시제 써줬죠.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have shaped
여기서는 현재 완료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왔다? 형성해 왔다.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다르게 봄으로써 따라서 뭐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만들므로써 어떤 아이디어? 이번에는 이 대신 명사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즉 관계대명사죠.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다시 해석해 볼게요. 여러 시대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것들을 다르게 봄으로써 그리고 독특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므로써 One such person, 이런 사람 중 한 명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구텐베르그 시대에 두 가지의 기구가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계는 와인 프레스, 두 번째 기계는 코인 펀치. The first one, 부정대명사죠. 첫 번째 것은 누르는 거죠. 포도를 뭐하기 위해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정대명사에서 one 그리고 the other. 혹시 세 가지 것이 각각 따로라면 one, another, the other. 그래서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마지막에 있는 것에 꼭 더 붙일 수 있도록 합시다. 관사. 첫 번째 것은 포도를 누르는 거였어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미지를 남기는 건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어디에? 코인 동전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대요. 어느 날 구텐베르그는 재미있게 재미있게 물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목적어 역할하는 제기 대명사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많은 이러한 코인 펀치를 한 묶음 가지고 가서 두 번째 동사 그 코인 펀치들이 되겠죠. 그래서 bunch of these coin punches를 가져가서 그것들을 어디에다 놔둔다면 와인 프레스 아래에다 놔둔다면 여기에서 와인 프레스가 여기 있을 것이고 밑에 코인 펀치가 있겠죠.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금방 언급했던 것처럼 그 대시 지금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목적이고요. 그것들이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어디에? 종이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와인 프레스는 포도를 짜내는 거죠. 그리고 코인 펀치는 이미지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이를 넣고 이제 쭉 어떤 기계를 발명하는데 종이를 짜내고 그 종이 위에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종이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가면 종이를 짜내서 거기 위에다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inally 아이디어죠. 그의 어떤 생각? 이 두 장치를 연결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이 무엇을 이끌었냐면 전치사 현대의 인쇄기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책 같은 것도 소유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랭귀지 언어라는 것도 일부 사람들의 소유였을 것인데 이 인쇄기가 발명된 후로는 엄청난 것들이 변화가 됐겠죠. 그래서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텐베르그는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pull out of thin air. 뜻 체크해 놓고 난데없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구텐베르그는 그의 아이디어를 난데없이 느닷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느닷없이 이 생각을 끌어낸 건 아니겠죠? 갑자기 있다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치를 그의 시대 때 두 가지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명사 역할 하겠죠. 목적어, 주동 어떻게 그 두 장치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두 장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발명의 뿌리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일치 한번 보세요. 복수죠. 그 다음 주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 역할하는 주목보 주어 역할하죠. what의 특징은 관계대명사 출신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여기 지금 뭐가 빠져있냐면 목적어가 빠져있거든요. 구텐베르그가 한 것은 즉 보다 보호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사입니다. 보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 동사가 보호가 될 수 있나요? 보통 보호가 된다는 것은 나의 취미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투부정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거나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라는 것은 그렇지만 문장이 what으로 시작되거나 문장이 all로 시작됐을 때는 보호가 동사 그 자체로 와도 됩니다. 그래서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to view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죠. 구텐베르그가 여기서 한 것은 즉 뭐다? 두 가지 장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이었고 구텐베르그가 한 두 번째 것이 여기서 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들을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보어 여기서 첫 번째 보어, 두 번째 보어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보어, 첫 번째 보어 이런 방식으로 구텐베르그는 동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exemplify 전형적인 예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텐베르그는 전형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대 발명가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데요. 여기서 보여준다가 되겠죠.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뭐뭐를 역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뒤에 현대 발명가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것 지금 뒷문장 불완전하다 그랬었죠. 왓은 구텐베르그는 무엇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현대 발명가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봤더니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보호로 동명사가 왔죠. 창의적인 생각은 비하인드 체크해주고 뒤에도 있었습니다. 전치사죠. 조세핀 코크레인's invention. 현대의 식기세척기에 조세핀 코크레인의 발명 뒤에도 역시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까지는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그에 대한 이야기였고 와인 프레스하고 그 전에 두 가지 장치 코인 펀치 두 가지를 결합시킨 예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조세핀 코크레인의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지 볼게요. 그녀의 시대 이전에 사람들은 used to 체크해 봅시다. 조동사죠. 뭐뭐 하곤 했다.
place가 여기선 장소가 아니라 놓다라는 동사죠.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두 번째, 물을 붓고, 세 번째, 소리, 사역동사죠. 소리 접시를 닦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우는 지금 보면은 앞에 컴마가 있고 뒤에 온점이 있죠.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우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여기서는 부사 역할을 하는 도우의 해석은 하지만과 똑같아요. 그럼 해석하면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소리 때때로는 심하게입니다.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그 접시들을. 그리고 코크레인은 접근했습니다. 과정을. 어떤 과정? 식기세척기의 과정을 좀 다르게 접근했대요. 그래서 이 포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녀는 물 자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강조죠. 생략할 수 있는, 그죠? 그녀는 물 자체를 사용했습니다. 즉 무엇을 사용했다? 수압. 뭐 대신에? 솔 대신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명사절. 높은 수압이 지금 will의 과거가 되겠죠. 여기서 thought가 됐기 때문에 그녀는 생각했다. 높은 수압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접시를 덜 손상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계 하고 들어갔죠. 계속적 용법입니다. 컴마가 있죠. 계속적 용법일 때의 특징은 대을 쓸 수 없다.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녀의 기계는 뒤에 동사들이 있죠. 체크해주고 펌프질 합니다. 무엇을? 뜨겁고 그다음 뜨거운 비눗물을 어디에? 접시 위에다가. 그래서 접시 위에다가 물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녀의 기계가 이 형식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뒤에 형용사 붙죠.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후에는 어디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예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창의성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이다. 근데 어떤 생각?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두 가지 기계를 결합하는 것,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can you learn?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러한 유명한 발명가들처럼. 운 좋게도 답은 그렇다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은 기술이고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look for 찾다가 되겠죠. 많은 가능한 답을 찾아라. 하나가 아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명령문. 제기대명사죠. 생략 안 되죠.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은 say to yourself. 역시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 안 되고요. 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말하래요. imagine. 만약에 똑같은 뜻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뭐뭐 하면 어떨까? 어떨까? 상상해보자. 주어 동사라면 어떨까? 상상해보자.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가 되겠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정말 실수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 동사를 강조해주는 두 동사죠. 뒤에 있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로부터 배우려고 노력을 해라.
아인슈타인이 한때 말했던 것처럼 이거 되겠죠? 주격관계 대명사.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has never tried anything new. 뒤에서 형용사가 anything을 꾸며주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것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더 중요하게는 잊지 말아라. 명사절 창의성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과 경험. 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아까 구텐베르그처럼 정확히 이 기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았던 거고, 그리고 조세핀 코크레인도 원래 식기세척기가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해봤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You need to keep learning. keep ing.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너는 창의성에 대한 도구를 가질 수 있다. Who can imagine? 누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셰익스피어를 그의 이해 없는 뭐에 대한 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셰익스피어를 누가 상상해 볼 수 있겠으며 피아노를 치는 능력이 없는 베토벤의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포이트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포이트리는 시라는 뜻이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포임은 시 한 편이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다. 그리고 포잇 시인이죠. 비슷한 유로는 우리가 클로딩 의복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단위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시에 대한 지식 없는 셰익스피어나 피아노를 치는 능력이 없는 베토벤의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Let's go. 가보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자. 너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래서 이 질문, 아래에 있는 질문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틀 밖에서 고정관념을 깨서 생각을 해보자. 행운을 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숫자들 중 어떤 것이 나머지 것과 다를까요? can you think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 이상의 답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답은 1이 하나밖에 없는 17462가 될 것이고 어떤 단어가 나머지 단어들 그래서 지금 4개 중에 나머지 3개죠. 그러니까 the others가 되겠죠. 나머지 3개와 다를까? 넌 하나 이상의 답을 해볼 수 있니? 비교해보자 너의 답을 너의 친구들과. 여기서는 정답은 말로 할게요. 이유는 나머지 것들은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인데 말만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챕터 끝내고 두 번째 챕터인 Thinking the Fun Way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한번 읽어보고 중요 문장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